여 변호사님, 예. 지난 14일에 김영철 서울 북부지검 차장검사에 대한 탄핵 청문회가 열렸습니다. 예. 민주당이 이재명 전 대표를 수사했던 검사 4명을 그렇죠. 탄핵 발의를 하고 진짜 탄핵을 해야 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 청문회를 열겠다 했는데, 그날 뭐 24명인가 증인을 신청했는데 제대로 된 증인은 이문정 대전지검 부장검사. 나올 필요가 없는 사람만 딱 한 사람 나오고, 뭐 기타 유튜버라든가 뭐 그런 사람들도 한 2명 나오기는 했습니다. 나오기는 했는데, 문제는 이문정 부장검사하고 따질 것도 없잖아요. 그렇죠. 핵심 증인들이 안 나왔기 때문에. 자기 편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금 엉뚱한 대로 불똥이 튀어가지고 전현희 의원, 전직 국가권익위원장을 지낸 사람 아닙니까? 전현희 의원이 이 국가권익위 부패 방지국장을 했던 김모 씨가 지난 8일에 극단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이 사람의 죽음과 관련해서 본인이 이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사 문제라든가 또 이재명 전 대표 닥터 헬기 문제, 이런 것들을 다루면서 많은 압박과 스트레스를 받았다. 이게 이제 죽음과 관련해서 권익위 안팎에서 나오는 얘기다 보니까 전현희 의원이 그 문제를 의사진행 발언으로 제기를 한 거예요. 사실은 이 권익위는 원래 소관 상의도 정무위니까 여기서 다룰 일이 아니고, 또 여기는 청문회 자리 아닙니까? 그렇죠. 느닷없이 이것을 들고 나와서 김건희 여사가 살인자다 이렇게 떠들었어요. 어쨌든 대통령 부부에 대해서 살인자라는 경강부회식 누명을 씌워도 되는 겁니까? 아니, 저는 이걸 보고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의 어떤 질, 뭐 김문수 의원은 품격을 지키라고 하는데 품격, 이런 게 완전히 이제 땅에 떨어졌다. 저도 뭐 이 자리에서 몇 번 말씀드렸지만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문제, 저도 또 그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동의를 전혀 못하는 국민들한테 상당히 실망을 주고 비난을 좀 받아야 마땅할 사안이었습니다. 그게 뭐 청탁이건 아니건 함정이건 뭐를 떠나서. 그렇지만은 우리가 상대방을 비난하고, 아니 법정에서 우리 재판할 때 있죠. 진짜 나쁜 사람 많거든요. 피고인도 나쁜 사람이고 증인도 새빨간 거짓말을 판사 앞에서 뻔뻔스럽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때 말 한마디 왜 안 해주고 싶겠습니까? 야, 이 거짓말쟁이 뭐야 해주고 싶지만 법관으로서 있죠. 그렇죠. 품위 때문에 막말을 못 하거든요. 검사도 마찬가지일 거고 변호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상대방 뻔히 거짓말을 그러니까요. 알면서도 속에서 아닙니까? 목까지 올라옵니다. 오지만 법관이라는 거는 국가에서 있죠. 어떤 국민을 대신해서 재판을 하라고 권한을 위임해 준 사람인데 품격을 안 지키면 그 사람이 한 재판은 있죠. 얘는 품질이 떨어집니다. 그렇겠죠. 내 손에 있죠. 구정물을 묻혀가지고 물건을 만지면 구정물이 묻듯이. 그래서 그 법관들이 사실관계 진실을 떠나서 표현을 할 때는 최대한 자제해서 정중하게 항상 존댓말 쓰고 그 법정에 나와 있는 사람 하는데, 국회의원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이번에 청문회 여러 가지 뭐 김태규 그 지금 방통 부위원장 그 청문회도 제가 유튜브를 통해서 집에서 요새 하는 일이 휴가철이 되니까 할 일이 없어서 유튜브만 보는데, 진짜 국회의원들 너무 하더라고요. 자기 소리 지르고 고함 지르고, 그래 증인이 뭐 한마디 하려면 그만하고 묻는 말만 대답하라 그러고 자기는 소리 막 하고. 그런데 그 국회의원들이 맨날 하는 소리가 국민의 대표자 앞에서 그렇게 거짓말하면 됩니까?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국민의 대표자가 그렇게 해서 고함 지르고, 그 다음 증인으로 나온 사람을 아무 이유 없이 윽박 지르고, 그게 국민의 대표자입니까? 국민의 대표라는 건 우리 국민들은 있죠. 이게 이상적으로는, 헌법적으로는 있죠. 우리 국민은 아주 예의 바르고 도덕적이고, 사실 안 그런 사람도 있고 그런 사람도 있지만, 그러면 그런 국민은 우리 헌법상으로는 아주 그 법을 잘 지키고, 그러면 그걸 대표한다는 사람도 품격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자기는 품격 아무 필요 없고, 그래서 저는 지금 우리가 전현희 의원 이야기 나와서 한마디만 하고 싶은 게 있죠. 정의로 나온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정의는 뭡니까? 사실관계를 이야기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제가 청문회 이번에 유튜브에 보니까
사실관계는 묻는 게 아니고 자기 주장만 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윤석열 대통령 나쁘죠 뭐 이런 식으로 지금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살인자란 말도 이게 무슨 증인에 대한 사실관계 묻는 겁니까? 증인하고는 아무 아무 관계도 없어요. 이거는 무슨 증인한테 묻는 것도 아니고 예. 의사 진행 발언이라고. 그러면 의사 진행이라는 것은 청문회와 관련된 의사 진행을 그러니까 해야지. 그것만 해야죠. 전혀 관계 없는 것을 이제 들고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국회의원들이 저는 우리나라 청문회가 왜 필요한지 저는 미국 그 CNN 방송 이런 청문회 보면요. 야, 거기는 그 미국 하원 의원 저기 상원에서 많이 하는데 철저히 준비해갖고 막 파고 들어가는 보좌관이 거 보면. 50명씩 됩니다. 예. 해가지고 사실관계 다 조사하고 그다음 미리 그 이런 걸 조사한다고 하니까 청문회 대상자도 자기도 자료 준비를 이만큼 해 나오는데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이 있죠. 이 지금 정인이나 참고인이 전혀 준비 안 했을 것 같은 거. 그러니까 그 기습 공격해가지고 김남국이 같이로 이모 그러니까요. 쓰리엠 사건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있죠. 그 질문도 이 참고인이나 정인이 미리 그 국회의원 질문 예상해서 자료 찾아보고 자기 그 부처의 결제 서류 전부 다 찾아보고 와서 대답할 걸 이걸 갑자기 질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답 못하면 거짓말이라 그러고 당신이 그거 할 말이 없으니까 그런 거 아니냐. 그런데 이제 본론으로 돌아가면은 그래서 그 증인에 대해서는 사실관계만 묻는 거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권익위 그 국장 그 문제에 관해서 하려면 그때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병원에 가봤냐, 그 진료 기록이 있느냐, 뭐 그런 걸 물어야지. 네. 그 사람이 무조건 밑도 끝도 없이 김건희 여사 때문에 뭐 죽었으니까 물론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할 말은 있겠죠. 있지만은 김건희 여사 때문에 과로 그 조사를 하느라고 과로로 해가지고 하는데 그 도덕적 책임이 있지 않느냐. 이 정도로 최소한 아무리 심해도 그 정도로 끝이 아니지.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운영의 살 문제를 뭐 법사위에서 했다 하더라도 있죠. 그리고 전현희 의원은 변호사 아닙니까? 그리고 본인이 권익위원장을 지냈던 그 자리에 그러니까요. 있었던 사람 그걸 아닙니까? 뭐- 거기 있으면서도 말썽이 많았잖아요. 그러니까 송준석 의원이 또 뭐 그러니까 송석준 의원. 송석준입니까? 네, 제 국회의원들 잘 몰라서. 송석준 의원이 아니, 책임 없느냐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 그 법원에서 제일 많이 따지는 게 상당 인과관계입니다. 예. 아니 그 김건희 여사 문제를 갖다가 조사한 사람이 갑자기 극단적인 선택했다. 그러면 조건적 인과관계라 그래요. 그럼 김건희 여사 없었으면 안 죽었을 거 아니냐. 근데 우리가 법조인, 그러니까 제가 전현희 의원을 갖다 법조인 아니냐 물어보는 게 이게 상식적으로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는 거야. 예. 그걸 말하는데 전현희 의원은 저는 민주당 그 법조인들 출신 의원들 이 사람이 사법시험을 진짜 제대로 공부하고 합격했나 이런 생각. 그러니까 이 실무 경험이 전혀 없으니까 법원이나 검찰에서 이게 저희들은 있죠. 저도 사실 법조인만 아니면 이 자리에서 진짜 막 내지르고 싶은데 이게 제가 배운 게 항상 논리, 그 다음 인과관계, 상당 인과관계, 상식, 도덕을 가지고 이야기해야 되니까 이야기가 안 되더라고요, 더 이상. 그래서 전현희 의원이 이번에 살인자라고 이야기한 거 이거는 정말 잘못됐고 이거는 진짜 제명 이번에 그 요구를 했던데 제명 요구를 떠나서 전현희 의원이 사과를 먼저 해야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왜 그랬냐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 쪽에서는 최고위원 지금 6등으로 밀리니까 개딸들한테 한번 잘 보여가지고 5등 이내로 들어오려고 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런 비아냥까지 듣거든요. 그런 의도가 강하다고 봐야죠. 느닷없이 이 문제를 꺼내가지고 송석준 의원이 가만히 있을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여당 의원들 입장에서는 갑자기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살인자라고 하니까 예. 그러니까 벌떡 일어나서 사퇴질을 하면서 그렇게 지금 이 얘기를 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전현희 의원은 지금 이현주 의원하고 5, 6위를 놓고 다투는데 이현주 의원이 지금 누적 그 득표율이 11.56이고 전현희 의원이 11.53가 이렇게 돼서 0.02% 차이가 났어요. 그러니까 6등으로 밀리면 소용이 없어요. 그러니까요. 5명까지 선출하니까 최고위원을. 사실은 전현희 의원은 지난번 윤석열 대통령 뭐 탄핵 청문회 때도 여당 의원들과 밀치고 하다가 얼굴을 다쳤다 해갖고 그거 가지고도 또 쇼 한번 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번에 개딸들을 향해서 내가 이렇게 열심히 투쟁하고 있다. 나 좀 찍어주세요. 그러니까요. 그거죠, 지금 뭐. 또 서울만 남았어요.
전현희 의원은 중성동갑 아닙니까? 네. 이현주는 용인이고. 네. 그러니까 서울에서 뒤집어야 뒤집을 하고. 수 있다고 생각해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계획적으로 한거 본인도 아니냐. 참 마음속으로 부끄러움을 느끼면서 말했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국민의힘 쪽에서 이번에 그랬잖아요. 지금 대장동 사건 5분이 극단적 선택했는데 네. 그렇다면 우리가 그러면 모 씨가 네. 살인자라 이재명- 그러면 네가 수긍하겠냐? 그러니까 다 이재명 사건과 관련해서 5명이 네. 숨졌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면 이재명은 연쇄 살인자냐? 그러니까요. 이런 얘기를 그건 지금 부인할 국민의- 거 아닙니까? 예. 그러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물론 극단적인 선택을 한 분들 안타깝지만은 네. 거기에 대해서 무조건 던져놓고 보자식으로 김건희 여사만 끌어들이면 국민들이 좋아할 것 같다. 국민들 또는 개딸들이. 예. 그래서 이게 지금 더불어민주당에 지금 하는 국회에서의 하는 행태를 보면요. 분리하면 윤석열, 김건희 끌어들여가지고 기승전 김건희입니다. 기승전 해가지고 우리 국민들이 그 좋아하더라. 그래 끌어들이면은 지금 그걸 노리는데 제가 그랬잖아요. 최고위원도 좋고, 예? 김건희 여사 비판도 다 좋아요. 그거는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국민으로서. 하지만 그건 아니다. 품격을 좀 제발 좀 지켜라. 그래서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책임을 묻겠다 해갖고 제명 추진 결의안을 제출을 108명 이름으로 해놨는데 뭐 제명이는 될 수가 없는 될 수가 것이죠. 없죠. 3분의 2가 되는데 108명이 어림도 없는 얘기고 지금 서민민생대책위원회라는 시민단체에서 인권유린, 직권남용, 모욕 등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을 했고 15일 날 또 국민의힘 소속인 이종배 서울시 의원이 16일 날에 명예훼손 혐의로 또 고발을 했어요. 그런데 김건희가 살인자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 거기다가 윤석열, 김건희 두 사람이 죽였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게 무슨 죄가 되는 겁니까? 어쨌든 면책 특권 뒤에 숨어서 망언을 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이 서민민생대책이라든가 이종배 서울시 의원이 고발을 했는데 이게 하나라도 해당이 되는 건가요? 좀 힘들 것 같아요. 그렇죠. 우선 의정 발언이고, 그다음 그게 명백히 허위 사실. 이걸 했으면 이제 모욕이나 명예훼손 될 수 있겠죠. 그런데 이제 아까 제가 인과관계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뭐 전현희 의원이 뭐 지능이 떨어지든지 아니면 법률을 갖다가 잘못 배워와 그럴지 몰라도 본인이 그렇게 생각했다 그러면은 이걸 어떻게 탓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물론 잘못된 판단이고 잘못된 표현이지만은 이거는 나는 그렇게 생각한다. 네. 김건희 여사 문제 때문에 이 사람이 스트레스 받았다가 지금 그 산재 사고에 있어서 많이 하는 게 스트레스가 있는데 네. 그게 회사 일 경무고 그다음 상사와의 어떤 그 알력 네. 다툼 때문에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우울증 걸리고 이걸 좀 산재로 인정 많이 해주거든 지금요. 그러니까 전현희 의원도 아마 그런 맥락에서 그 이야기 했을지는 모르는데 그게 저는 이번에 그 산재 문제하고 이 김건희 여사에 대한 권익위 조사 문제 이거는 사실 비교하는 게 힘들 정도로 그 이걸 갖다가 인과관계를 붙이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분명히 잘못됐지만 전현희 의원이 사법시험 공부를 제대로 안 해가 잘못 배워가지고 자기는 그렇다고 생각했다고 그러면은 또 면책 특권이 있지 않습니까? 면책 특권에다가 허위 사실로도 보기가 예. 힘든 거예요. 예. 예, 그래서 이거는 뭐 이 지금 고발인들은 어떤 그 분노, 네. 그다음 그 대통령 부인에 대한 어떤 모욕 이런 거로 생각되지만 법적으로는 아마 하기 힘들 것이다 처벌하기가. 그래서 본인도 알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그 고영주 변호사가 네. 문재인 전 대통령이 공산주의자다. 이것도 예. 결국 무죄를 대법원에서 받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과 유사할 것 같은데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이 김경수 전 지사 이 복권을 놓고 내부가 조금 시끄러웠는데 오히려 이 전현희 막말이 터지니까 똘똘 뭉쳤다고 그러네요. 근데 뭐 국민의힘은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전현희 의원의 이런 발언은 보편적인 상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은 누가 보더라도 적절치 않은 발언이다. 그러면은 보편적 상식 가진 사람, 보편적 상식을 가진 법조인, 법조인이 들어갑니다. 예. 법조인들은 논리적으로 그 보통 사람들은 왜
뭐 길 가다 싸우고 멱살 드잡이하고 싸울 수 있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좀 억지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뭐 이종배 의원이라든가 고발할 수도 있고 그건 충분히 가능해요. 그 법을 모른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예. 그렇지만 전현희 의원은 있죠. 그러면 안 되죠. 저는 사실 더불어민주당의 여러 지금 법조인 출신 국회의원들이 법조인 망신은 다 시키고 있다. 예. 의물점 망신은 꼴뚜기가 시키듯이 법을 제대로 공부하지도 안 하고 사법연수원에서는 뭘 했는지는 저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예, 법에 대해서 어떤 법이라는 게 있죠. 육법 전서에 있는 이야기를 한다고 해서 법조인이 아니고요. 우리 법을 배우면 리걸 마인드라고 들어보셨죠? 예. 법적인 사고방식. 이 세상 돌아가는 일을 어떤 건전한 상식에 입각해서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가졌다고 보는 거거든요. 근데 전현희 의원 이런 분들은 이게 국회로 가서 그런 것 같아요. 정치를 하니까 법조인들이 건전한 상식이 없어지고 그 당이 주장하는 그 왜곡된 상식 이것만 지금 들고 모든 걸 지금 하는데 그래도 겉으로는 법조인이라 그래. 그러니까 법조인의 탈을 쓴 정치인들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전현희 의원이나 또 민주당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를 깨끗하니 해야죠. 사과를 네, 해야지. 맞습니다. 송석진 의원이 거기서 좀 항의를 했다 해갖고 또 맞제명을 추진하겠다. 이거는 정말 아닌 것 그게 같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도 지금 욕을 하고 있답니다. 일부 반성이 나온답니다. 예. 거기도 상식을 가진 사람이 조금은 있네요. 그런 것 같습니다. 예.